관계중심 치료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김민아님 네, 관계중심 심리치료 7번째 스터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17장은 1차 진료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정신과적 증상과 진단을 1차 진료장 또는 병원에서 받게 되는데요. 관계중심 심리치료는 이 AHCPR이 미국 보건관리정책 및 연구기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1차 진료 안내서에 있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치료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먼은 정신건강 관련 훈련을 받지 않는 의료 전문 인력이 1차 진료 환경에서 IPT를 수정해서 경도의 우울증을 가진 내담자를 치료하도록 했고요. IPT와 구별하기 위해 내담자의 증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임하고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이를 관계중심 상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관계중심 상담은 1차 진료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보통 1, 2회기를 포함해서 평균 3개월에 걸쳐 이 IPC, 관계중심 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은 우울한 기분이 개선되고 증상이 완화되는 면에 있어서 통제 집단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 치료와 경미한 수준의 기분 보전 증상을 보이는 중장년층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에서도 IPC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18장인데요. 18장은 이제 우울한 HIV 양성 내담자를 위한 IPT라고 합니다. 그래서 HIV에 감염된 내담자의 우울증 치료는 다양한 측면에서 암이나 다른 의학적인 질병을 가진 우울한 내담자를 위한 상담적 개입과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HIV 양성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불명예를 갖기도 하고 예우가 매우 불길하고 또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질병과는 다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HIV 증상은 대인관계 영역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여기에 감염되었다는 인식은 그들의 삶의 궤도라든지 그들의 삶의 관점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되게 황폐화되고 친구들이라든지 동료, 사업을 잃게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망 위험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넬 대학교 의학대학원 연구팀은 이러한 우울감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과 함께 관계중심 심리치료의 효과가 어떤지를 검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PT는 이제 질병의 불명예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 이 집단인 이 HIV가 양성인 우울한 내담자의 치료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IPT는 다른 효과적인 치료 기법 중에서 통계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PT는 의학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적인 개입이 유용하고 파멸과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낙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장은 이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우울한 여성을 위한 IPT인데요. 여러 문화권에서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은 우울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는 임신 중 또는 산후의 우울을 위해 잠재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 및 모유수유를 원하는 여성들은 사실 항우울제를 사용한 약물치료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어떤 IPT와 같은 심리치료의 잠재적인 이용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임신 중의 우울증을 위한 IPT의 적용인데요. 여러 가지 역할 변화나 임신과 관련된 혼란, 애도 작업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및 배우자 또는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요. 또 임신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신체적 질병, 원하지 않는 임신, 또 불임에 대한 대학으로 의학의 기술의 도움으로 임신한 것들을 임신 과정을 포함해서 임신과 관련된 혼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IPT에서는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과거 또는 현재 유산한 경험에 대한 애도 작업을 하는데, 이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희망, 기대, 환상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을 위한 IPT의 적용인데요.
산후 우울증의 대부분의 사례는 역할 변화로 개념화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할 변화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양육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책임감을 다루는 것인데요. 또한 이제 역할 논쟁으로 넘어가면 자녀의 양육 책임에 대한 산모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신생아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확장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IPT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IPT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우울한 여성에 대해서 의의가 있냐,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연구의 의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신생아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의 양육과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모의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잠재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장은 물질 관련 장애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는 살펴보지 않고 이 IPT에 대한 거랑 관련을 해서 살펴볼 텐데, 약물 남용은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보상하기 위한 시도이고, 또한 생존 기술을 서서히 파괴한다라는 가정에 기초를 해서 IPT가 이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이는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IPT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치료의 초점은 우울증 증상을 다루는 것에서, 원래 이제 IPT가 우울증 증상을 다루는 것에서 이제 여기서는 물질 남용 행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또 더 나은 사회적 및 대인관계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첫 번째는 물질 사용을 멈춰야 할 필요성을 수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동을 조절하는 것, 세 번째는 물질 사용 및 공급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를 살펴보면 한 실험에서는 메타톤을 유지하는 아편 중독에서 금단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IPT를 사용을 했고요. 다른 실험에서는 IPT를 통해서 코카인 사용을 줄이도록 개입을 했는데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보조적으로 진행된 IPT를 같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20분 동안 내담자의 우울증과 사회적 기능망을 개입한 저접촉 집단 치료와 비교를 했는데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IPT와 관련된 연구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난 것이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이유를 좀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담자가 이미 90분 동안 매주 집단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 그러니까 IPT를 위해서 치료를 더 할애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저조해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섭식장애에서 이제 신경성 폭식증과 신경성 거식증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이 병에 대한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IPT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폭식과 하재 사용 등의 증상은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촉발되는 것에 대한 행동적 반응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섭식 행동이나 체중보다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둘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치료자는 폭식증의 행동 패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내담자의 증상과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인관계적 요인을 찾아서 언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페어번의 연구에서는 75명의 내담자를 인지행동치료, CBT, IPT, 관계중심 심리치료, BT, 행동치료에서 우선 할당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두드러져 보였으나 치료 과정이 진행되면서 CBT와 IPT의 내담자들의 효과가 되게 비슷했고 또 모든 섭식 관련 문제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완화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집단 치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폭식 내담자들이 관계기술 부족이라는 범주에 해당을 하고 친밀감이라는 심층적인 심리적 문제 영역에서만 부족을 보임에 주목을 해서 이 연구 역시 효과가 입증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신경성 거식증에서 보면 치료의 초기에는 폭식증을 위한 IPT와 유사하게 섭식장애 증상 그 자체보다는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신경성 거식증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2장 불안장애인데요. 먼저 이제 사회공포증을 위한 IPT 적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환자 역할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진단된 증상을 정의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 실제적인 대처 전략을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적 문제 영역과 우울증 증상을 구별해서 접근하는 반면에 사회공포증에서는 장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이제 IPT를 적용을 하는데요. 사회공포증 내담자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직장의 변화 또는 승진, 이혼과 같은 주요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거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걸 역할 변화라고 하고요. 또한 적극성이 부족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것, 또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것을 이제 역할 불안정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 변화나 역할 불안정성을 다루기 위해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공황발작이 있기 바로 직전의 생활사건이 이후 발생한 공황장애 증상을 촉진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위한 IPT 치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사회공포증과 같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어떤 삶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IPT 치료 접근으로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TSD 치료를 위한 IPT에서 새롭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제 과거력에서 나타난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이 현재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된다라는 것. 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한 PTSD 내담자를 위해 수정된 IPT는 낮은 경제 수준의 여성, 소수민족인 내담자들을 위해서 문화적 및 사회적 계급의 민감성을 고려한 치료 지침을 제공한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7장에서 22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17장부터 22장까지 계속 그 IPT를 새로운 그런 어떤 정신장애 그리고 또 오늘 17장은 1차 진료를 받으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연구 결과가 계속 좀 서술이 되어 있어서 오늘도 일단은 알맹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먼저 하고 알맹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잘 오셨어요. 맞아. 네. 그 신경성 폭식증 네. 치료 발표하실 때는 얘기 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신경성 폭식증 내담자들이 너무 증상에 너무 각성이 돼 있어서 그 얘기만 막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치료를 할 때 폭식증에 대한 이야기를 몇 초 하고 그다음 관계적인 얘기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폭식증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폭식에 관한 내용을 좀 많이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윤나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몇 초라고 나와 있나요? 네, 몇 초? 조금을 넘지 않을 정도까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는 거지? 관계로 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던 게 정말로 이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와서 하루 종일 막 내가 뭘 먹었고 내가 폭식을 했고 토했고 이런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사실 폭식
자체만 다루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몇 초를 넘지 않을 정도로 하라라고 이게 그냥 좀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몇 초? 몇 어. 초? 몇 분이겠지? 몇 초를 어떻게 얘기해요? 1, 2, 그만! 아니면은 뭐 몇 초라는 몇 초 게 그냥 정도만? 그냥 되게 짧게 그러니까 짧게 안무만 하라 이 영어에 그런 어떤 그런 거 같아요. 관용적인 표현이 그런 거 있나? 같아. 짧게 하라고 이런 게 아니, 아니라. 물어보는 거잖아요. 외고잖아. 아니 그 외고 안 나오기 맥락상 다행이지. 맥락상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관용적인 표현 같아요. 어. 관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거잖아. in a moment. 그쵸. 대충 뭐 짧게 그치. 해라. 뭐 구글 번역기 돌렸나 이 새끼. 교수님들이 뭐예요? 아, 네. 공식적으로. 또 혹시?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때 지난 스터디에서 호축장에 스터디 하실 때 네네. 왜 이게 섭식의 문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완전히 끊으면 되는데 섭식 같은 경우는 약간 중독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 음식을 완전 끊을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진짜 이 중독되신 분들은 그냥 평생 술을 끊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서양에서는 소량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소량은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알코올 세팅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우리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술을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권할 때,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나 알코올 중독자라서 나 딱 한 잔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오케이 넌 그렇게 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 거죠. 계속 야 뭐 그런 게 어딨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로 한 방울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량을 먹어서 통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른 게 서양에서는 술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해도 그게 문제잖아. 막 집행유예로 풀러주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굉장히 약한데 이게 한국 문화에서 이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 잔만 먹었을 때 괜찮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나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치료 장면에 오시는 분들은 딱 한 잔만 먹었을 때도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우리나라 장면에서는 완전한 단주가 목표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서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데리고 살아야 돼. 공동체. 그러면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나중에 하시려고.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괜찮다. 과학 강의를. 그래, 맞아. 신비한 과학을. 자, 또 혹시 네, 다 됐어요.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사례 오늘도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사례 오늘 좀 얘기할까요? 보시면서 어디가? 커피. 자, 어떤 사례 얘기할까요 오늘? 일단 섭식. 그렇죠? 섭식 하나 하고 섭식 사례가 2개예요. 그렇죠? 섭식 사례가 엘리자베스 사례도 있고 그게 뭐예요? 카렌 사례도 있죠. 카렌? 그래요. 카렌이랑 그리고 뭐 할까요? 홍사연 선생님 무슨 사례 할까? 불안 할까요? 불안?
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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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도 못 결정했어? 아, 그냥 정했어 지금. 루이즈? 그래요. 우리 385페이지부터 나오는 카렌 사례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간단하게 좀 카렌 사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김윤아 씨? 우선은 카렌은 53세 여자 점원으로 폭식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폭식 증상이 있고 이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통제감을 상실하고 있고 이제 불편한 느낌을 받을 때 주로 폭식을 하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5세부터 이제 폭식 행동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카렌의 과거력을 탐색을 해보니까 카렌이 이제 비난받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대인 간의 갈등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치료에서도 이런 걸 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네, 집단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루고 또 뭐 갈등도 경험을 하고 하면서 이런 폭식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폭식과 관련해서 섭식장애 관련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는 사실 보상행동이 제일 구별되는 점인데요.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구토행위라든지 뭐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이뇨제나 뭐 설사제 사용 같은 이런 보상행동이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폭식장애 같은 경우는 폭식행동만 보이는 게 이제 구별되는 점이에요. 그리고 보통 폭식장애는 과체중. 그쵸. 경우가 많고. 맞아. 그리고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는 좀 표준 체중인 경우가 좀 많고. 오늘 사례에서는 폭식 장애이신 거죠. 그쵸. 카레는. 근데 이분은 사례는 폭식 장애인데 여기 연구에는 폭식 장애 연구가 없어요. 맞아요. 신경성 폭식증과 신경성 거식증 연구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왜 이렇게 썼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리고 사실 잠깐 그 전에 것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 다루면서 폭식만 다뤄요. 이 엘리자베스 사례가 그 전에 사례는 또 부사행동에 대해서 안 다루고요.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사실 다뤄야 되는데 폭식 행동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것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어요. 엘리자베스?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하지 말고 본인이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넘어가죠. 그거를 왜 다이어트를 다루는 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사실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폭식만 다루는 것도, 그러니까 폭식만 다루는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폭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폭식만 다뤄놨기 때문에 사실 약간 반쪽짜리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다이어트에 대한 거, 보상행동에 대한 거,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를 조금 더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엘리자베스 사례도 그렇고 여기 카렌 사례도 그렇고 우리가 섭식장애 스터디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섭식 문제가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연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디 이미지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관해서 이게 이제 나왔고 결국에는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부분들이 대인관계랑 연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폭식 사파가 발생할 때 스트레스 원이 대인관계적인 그죠. 부분인 거다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가 폭식으로 가지 말고 맞아. 다른 걸 좀 관계 기술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니까 맞아. 이제 실제로는 사실 이 대인관계적인 문제와 다이어트나 이런 게 굉장히 복합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 분들을 안 다뤘다는 그죠. 지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차라리 카렌 사례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뭐 신체상에 대한 어떤 장애가 없고 그냥 폭식 행동만 초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관계에서 힘들 때 폭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딱 맞는데 이 전의 사례에서 사실 조금 안 맞아가지고
자, 그럼 우리 카렌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서 이제 좀 집단 치료가 나와서 저는 그래서 집단 치료가 나왔길래 IPT를 집단으로 하는 게 자세히 나왔나? 했는데 안 나왔어. 맞아. 그냥 근데 이게 얄롬의 치료 세팅을 이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387페이지 아래 밑에서 네.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거를 집단 치료를 대인관계에 대한 네, 실험실로 네. 생각하라고 네. 돼 있는데 아마 기본 세팅은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만 읽어서는 좀 구조화된 모습들은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얄롬은 IPT를 참고하라고 그러고 IPT는 얄롬을 얘네들 서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넓어. 그럴 수도 있겠다. 자, 홍사 선생님 네? 어땠어요? 읽으면서 차례 읽었어? 네, 읽었죠. 빨리 얘기해봐. 어때요? 자, 카메라 지금 향하고 있어. 오.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아니, 마음실 센터 그래, 대표님, 마음실 그럼 센터 홍보할 수 있는. 쫄피동의 대표님 이렇게 둘이 있으면 해봐. 얘는 또 멍석가락 좀 못하더라. 나는 못하겠어. 늦게 와서 그래. 뭐든지 늦게 가니까 이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적응하면 끝나. 학교도 끝나고 수업도 끝나. 그래서 늘 맞아, 나 그 느낌 알아. 알아.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뭐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고 완벽한 딸로 완벽한 어떤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되게 전반적인 섭식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심리적 기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집단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좀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걸 표현하도록 격려받는다는 거에서는 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집단의 어떤 구조화된 세팅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변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마나한 얘기를 뭐 갑자기 사례 요약을 하고 있어. 그걸 아까 해줬잖아. 그냥 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했잖아. 야, 볼 게 얼마나 많아. 집단 상담이나 하는데. 아니, 이거 뭐 어떠셨어요, 사례? 알맹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맞나? 처음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 나는 혹시 문제만 있지, 나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집단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그러다 그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갈등하는 거를 처음엔 이해를 못하다가 저게 저렇게 이렇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근데 알맹님 집단 얼마나 하셨죠? 저 이제 1년 1년 하면서 알맹님 개인적인 경험 말고 집단원들을 보잖아요. 집단원들 봤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책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느낀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시도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간단해? 이게 이렇게 될까? 어렸을 적부터 15세부터 시작됐던 섭식 문제가 대인관계 기술을 좀 훈련시키니까 모든 상황에서 너무 잘 됐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아니 우리 전반적인 사연들이 매주 너무 나오는 많잖아. 얘기를 왜 또 계속 하고 있냐고. 뭐 이제 알고 있잖아 우리가. 합의하고 가자. 그냥 괜찮아졌다고.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진짜 서양이라서 좀 다른 건지.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해봐라, 갈등 상황을 해봐라, 아니면 대인관계 표현을 해봐라 이러면 잘 하고 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이랑 그래서 좀 다른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잘 하는 건지. 다른 게 아니라 난 좀 그러니까 저희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임상활동가 하시던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해본 적 있잖아요. 그 저희 누나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거기서 알코올 이제 집단 운영하시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미국 환경이랑 저희 환경이랑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좀 얘기를 네. 오랫동안 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책임감이 약해요. 전문가들의 그 책임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알코올릭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막 알코올릭들이 있으면은 저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술 단주시키고 막 해보려고 막 감정적으로도 흔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방법들을 하는데, 거기서는 딱 그냥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더 술 드시면 죽는다. 알려줬지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죠. 그리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 하실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데 동의한 사람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왔을 때도 이 한 번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동기를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감정적인 호소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득을 하든 하게 되는데, 딱 거기서는 드라이하게 딱 그 상태만을 딱 알려주고 여기에 동의하시냐, 그리고 치료에 응하실 거냐라고. 보통 응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작부터 좀 이렇게 그쪽에서는 좀 드라이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치료에서의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난 게, 그 제 첫 섭씨 내담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섭씨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근데 호전이 된 거예요. 많이 호전이 돼서 되게 좋게 마무리 종결을 하고 진짜 막 서로 기쁘면서 헤어졌는데, 난 그게 왜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연락을 뒤늦게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속인 거네. 그러니까 나도 그 사실 좀,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섭식을 겪었던 친구였고, 그때 당시에 물론 거의 아무런 사회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직장을 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어요, 확실히. 근데 집단도 이제 같이 해보자 했는데 집단은 못했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끝났는데, 난 이게 계속 찝찝한데, 여기서는 성공 사례처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면 그거를 뭐 좋게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찝찝한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조금. 근데 진짜 그냥 폭식 행동은 그냥 드러나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아마 좀 대인관계적으로 흔들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마 다시 나타났을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하지가 않아. 맞아요. 너무 괜찮아야 된다는 어. ý 너무 강해. 너무 잘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 남자친구의 관계에서도 남자친구랑도 잘 됐잖아. 근데 이 남자친구는 카렌을 왜 사귀었을까? 자기 표현 못하고 맞아. 잘 따라주니까 사귀었을 텐데, 자기 표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표현을 해. 그럼 좋을까? 야, 네가 네 편할까? 나 너무 좋다 이럴까? 얘가 왜 이래? 그러니까 이 책의 사례도 딱 구조하는 세팅에서 몇 회 안에 이 치료를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도 거기에 맞게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어쨌든 그래. 효과가 있어야 그런 자기도 압박을, 좋잖아. 그렇지. 어. 그런 압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서양이라서 다를까? 아, 확실히 달라. 걔네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거기가 동의되면 걔네는 그 계약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잖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계약이라는 개념 별로 없거든. 같이 약속하고 그렇지. 별로 아니, 없어. 그리고 진짜 그 뭐지? 거기는 치료 과정이 또 보험 적용이나 이런 게 대해서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차이가 좀 크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지. 뭐 때문에 상담 받고 싶냐?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장 교수님이 그랬잖아. 탐정처럼 내담자가 갖고 있는 드러내지 않은 문제를 밝혀내야 된다. 근데 일단은 이거부터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는 게 또 숨기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숨기려고 숨기는 건 아니야.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맞아. 거의 100에 9이야.
되게 9은 좁구나. 열에 9이야. 정찰이 되게 그래서 어렵지. 그래서 나는 이 사례 기술을 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들, 이거 잘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는 얘기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IPT 찬양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냥 요 사례에서는 좀 그래도 뭐랄까요? 좀 의미가 있는 게 치료적인 맥락에서 좀 의미가 있는 기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레는 자기가 사실은 폭식 행동이 관계와 연결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돼서. 그러니까 다른 집단원이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맞아. 이제 거기서 이제 나도 대인관계가 어려운데라는 걸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나의 폭식 문제가 대인관계와 연결이 되고 있구나, 이런 통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사실 치료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 사람은 잘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기술한 사람이. 사실은 이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언어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어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느껴지고 산발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언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언어화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걸 언어화해 줌으로써 저게 나와 비슷하구나, 나와 다르구나를 통해서 자신이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욕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그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이게 매우 큰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같구나 다르구나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저 사람과는 이게 같고 이게 다르구나를 통해서 나의 정체감을 또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소하게 기술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에서 좀 치료가 될 수 있는지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하죠. 네, 특히 집단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되게 좀 특화된 이런 치료 과정인 거죠. 아니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쓴 거면 사례를 자세히 써주든가, 뭐 무슨 연구를 뭐 입증됐다 나는 이게 그만하자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폭식 행동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폭식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자기가 깨닫기만 해도 사실 폭식 행동이 되게 많이 줄어요. 왜냐면 폭식을 그냥 나는 그냥 잘 모르는데 막 먹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어떨 때 먹더라, 뭐 어떤 상황에서 먹더라라는 걸 깨닫고 나면 확실히 폭식 행동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랑 그래서 연결을 해서 폭식 행동은 되게 오히려 다루기가 그나마 낫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 한 내남자분이 그러니까 섭식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좀 정상식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되게 좀 힘겹게 좀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그 먹는 행위에 대한 불편감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탐색을 좀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해본 경험이 살아오면서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고,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그 식사 자리 다 불편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누구와 같이 무엇을 먹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자신 옆에 있거나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확 같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거를 좀 탐색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눈칫밥을 먹어와가지고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남자분이 그때는 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회기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다 자신이. 그래서 그런 먹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이 사실은 그런 관계나 사실은 먹는 습관 이런 것과 매우 좀 관련이 좀 있죠. 네. 이게 특별히 한국에서는 먹는 행위가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 내남자 같은 경우는 외동인데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집이 되게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이 친구에 대해서 되게 어렸을 때 못 먹인 거에 대한 그 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집이 좀 잘 살게 되면서 초등학교 때인데 그 태어날 땐 되게 가난했고 엄마 아빠 좀 돈이 좀 있고 풍요해지면서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해주는 이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근데 그 엄마 아빠도 사실은 좀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이렇게 소통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럼 애가 많이 먹었잖아. 그럼 배부르잖아. 더 먹으라고. 그래서 진짜 한 번은 나 토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대. 토하고 와서 먹으라고. 근데 이 친구도 그 텍스트만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사랑받으려면 진짜 먹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그래서 저랑 상담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또 반찬을 바리바리 써준다, 음식을.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고 안 먹으면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폭식이 터지는 거야. 그 회식 한 번 하면 되는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밤새 그냥 술 한잔 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냥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 왜 결혼하면 처갈 때 가면은 먹으라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을 사랑한다 좋아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특히 한국에는 좀 근데 저 되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 강한 좀 압박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먹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저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 권했을 때에 대한 거부감이 저도 굉장히 크거든요. 상당히 크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누가 사실 얘기했을 때 더 먹어 이렇게 더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분노가 확 올라와. 그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저도 저도 이제 그 먹는 행위가 그래서 내 남자 마음 되게 많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먹는 사실 같이 먹는 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좀 불편해요. 근데 왜 술은 그렇게 먹여? 맞아요. 술은 나한테 누가 강요 안 했거든. 내가 먹기 시작했어. 근데 안주도 먹으라 안 하잖아. 네. 진짜 밥 먹는데 혼내면 안 돼 진짜. 그래. 자꾸 이 연합이 되는 거 같아. 맞아요. 안 좋은 기억들과. 그리고 우리 또 밥상머리 교육 이러잖아. 맞아. 그래서 주로 밥 먹을 때 혼내. 네 맞아. 밥맛이 뚝 떨어져. 그래서 재밌는 게 나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무툭하면 엄마 과일을 자꾸 내오는 게 너무 먹기가 싫은 거야. 근데 자취하거나 여행하면서는 과일이 그렇게 땡기더라.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게 다 양가적인 거야. 그래. 줄 땐 싫고 맞아. 없을 땐 먹고 그리고 싶어. 심지어 이렇게 말해. 아 이거 엄마 먹고 싶은데도 너 주려고 남겼다. 나 이 말이 너무 싫어. 네, 나도 그랬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래 엄마. 그런 거 먹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애들이 키가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속상해하는 거야. 자기가 잘 못 먹여서. 형수님은 좀 크시잖아요. 크지. 와이프는 나만 하지. 근데 처가댁에서도 와이프가 주로 크지. 처가댁 식구들이 큰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갖는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그 저희 엄마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사촌 중에 다 사촌이 나만 하거든. 그럼 사실 우리 유전자는 이게 다야. 맞아. 맞는 말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네가 태어났을 때 컸다고.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많이 못 먹였다. 그래. 이거에 대한 죄책감이 커가지고 그렇게 먹으라고 평생을 그러셨던 거예요. 임신 우울증으로 넘어갈까요? 왜 임신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니 그 얘기하는 주제가 관련이 있어. 지금 되게 뜬금없다 너. 얘기하라고 할 때 얘기하라고 할 난 때 센치도 하겠는데? 한참 일 먹고 있는데. 그랬어?
야 센스가 있으려면 한 단계를 짚어주고 해. 내가 너무 헛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걸 좀. 죄책감과 관련해서 우리 하루 사나울 줄 안 하기로 했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기 공개 집단에서 파랑님 이건 공개 집단 얘기니까 파랑님이 그 먹는 거에 대한 분노 이슈 중에 하나가 엄마가 소고기를 자꾸 먹는데 자기 돼지고기 좋아. 아.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돼지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하더니 소고기를 근데 그건 엄마가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생각하기에 소고기가 더 좋아서 그런 거야? 맞아 두 번째 두 번째. 소고기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로 들으시는 거지 이제 그거를 그렇지. 돼지고기 먹고 싶다가 아니라. 소고기 얼마나 비싼데 맞아.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소고기 근데 또 사람 마음 그렇다.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소고기 먹이고 싶지. 돼지고기 그렇지 않아요? 그 돼지고기 좋아해서 돼지고기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맞아. 그럼 알맹이 애는 애가 나중에 소고기를 먹고 싶을 거야. 엄마 맨날 돼지고기만 사주고 있어. 싼거 돼지고기 그러니까. 싼 거. 이러지 않을까? 뭐래도 욕먹, 뭐래도 욕먹는다. 아무튼 이 섭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어렸을 때의 그런 식습관, 식문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입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나서 되게 가난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널 낳고 뭐 제대로 못 먹였다.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못 먹으니까 젖이 안 나왔고 그래서 그게 되게 크시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한테 막 먹으라고 막 강요하지는 않았어. 하긴 뭐 계속 가난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먹일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왜 쌀은 있잖아. 너네 저기 알아? 정부미 알아? 정부미?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맞아. 정부미라고 들어봤어. 정부에서 싸게 내놓는 쌀이야. 그걸 왜 싸기냐면은 60년대 사람이에요? 형 70년대 사람이야. 세대가 좀 달라. 이게 정부미가 뭐냐면 국가에서 전쟁을 위해서 쌀을 비축해놔. 근데 2, 3년 비축해 놓잖아? 그럼 그게 쌀이 상할 수 있잖아. 그거를 푸는 거야. 그게 정부미야. 근데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일반 쌀을 햅쌀을 먹고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서. 쌀이 너무 통통한 거야. 정부미는 진짜 되게 푸석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압박은 없었어. 많이 먹으라는.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싫다는 거를 되게 분명히 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까칠했구나. 싫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더 강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어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먹고 싶으면 먹어 그랬을 때 아빠는 안 먹어 그러면 알았어 이러는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어. 더 먹이고 싶은 거야. 키가 또 덜. 그치 키가 좀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저는 워낙 먹는 걸 싫으니까 저는 좀 먹다가 안 먹으면은 그냥 그만 먹어 그러고 이제 그냥 식탁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되게 속상해.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은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 여기서 더 강요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평가로 들리기도 해요. 넌 잘 먹는 애, 넌 못 먹는 애야.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우리나라에 그게 있어. 그래. 맞다. 너 어쩜 이렇게 맞다. 다르냐. 얘기 잘했네. 맞아. 얘기 칭찬같이 들리거든. 어. 그쵸. 복스럽게 먹는다. 맞아. 그렇잖아. 너 성격도 그럼 되게 좋겠다. 그렇지. 야 맞네. 야 너. 야 진짜 예리하다. 그 생각 못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근데 양가적인 칭찬 아닌가? 밥을 먹을 땐 또 잘 먹어야 되고 또 날씨는 또 해야 돼. 아 그렇지. 무슨-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진짜 지옥. 지옥. 근데 진짜 서양에는 어렸을 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안 줄 거 아니야. 맞아. 왜 그리고 고르는 것도 자기네들 고르라고 하잖아. 시리얼 주고. 그렇지. 얘가 알아서 먹어. 시리얼 2개 아니야. 시리얼 10개. 대박 불러서. 옛날에 이거 다큐에 나왔었어. 그 미국 교수가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아는 사람 집에 갔대. 너무 더운 날이었대.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일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인 너 뭐 이런 거 먹고 싶니? 이런 거 줄까 묻지도 않고 더우니까 기다리라 하더니 갑자기 주스를 꺼내 오더래. 드시라고. 자기 너무 놀란대. 무례한 거예요, 되게. 하긴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는 맨날 뭐 주스 마실래? 뭐 그렇지. 마실래? 항상 묻잖아. 그러는구나. 어. 맞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항상 너네 이거 먹을래? 라고 묻고 아니야 안 먹어요. 그러면 오케이 근데 먹은 게 좋을 거야. 이 정도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맞아. 자동으로 그러네. 가져오잖아. 맞아.
스테이크도 달라. 서양 애들은 물어보고 다 물어나. 그리고 걔네들은 지가 직접 쓸게 하잖아. 일본식 돈가스 어때? 썰어놔. 다 썰어져 나오지. 이거 다큐멘터리 동과 서를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섭식에서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들이 커서. 그래, 자 우리 불안장애로 넘어갑시다. 루이즈 399쪽. 허브 타래가 2개예요, 그렇죠? 사실 사회공포증은 이 IPT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대인관계적인 부분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사회공포증은 대인관계적인 문제다는 얘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루이즈 같은 경우는 역할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감자칩이 어떻습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모임에서 루이즈는 몇몇 짧은 대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놀랐대. 잘 끝났다는 거잖아. 야, 또 이거야? 또? 진짜 나 미국 가서 나 얄론보다 더 잘할 것 같아. 나 구조화 잘해주는데. 돈도 비싼데. 그리고 허브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워요.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겠어. 그래서 치료자의 관계에서도 허브는 부적절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내에게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섰대요. 그 12회기 만에 더 나아진 기분을 보고했고 회피 행동을 하지 않았대. 홍 선생님. 네? 어때요? 할 말이 없네요. 왜 할 말이 없어? 안 읽은 거 아니야? 아니 사연을 읽었는데. 근데 진짜 사회 공포증이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집단 치료, 집단 상담에서 제일 다루기가 좋은 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말 하자면 감자칩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되게 막 이상하지 않았나라고 막 비하하면서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단 상담에서 이걸 확인하면 사실 제일 좋잖아요, 확인하기가.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집단에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 불안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집단 상담에서 다루기가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집단이 되게 강력하다고 느꼈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괜찮대. 어때? 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네가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 사람들이 괜찮다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저를 이해 좀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맞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 그거 다 인기 있고 싶어서 그래. 그런 마음도 있죠. 인기. 주목받고 싶어서. 10명이 괜찮다고 하자. 그럼 10명이랑 살면 되잖아, 씨발. 근데 다 밖에 있는 100명이 더 걱정인 어. 거지. 맞아. 이 개새끼들 진짜 뭔지 알 것. 10명이 살면 안 되나? 그냥 그러니까. 나 괜찮다고 하는 10명이랑 살면 되잖아. 어? 뭐 100명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 막연한 대중들에 대한 이게 되게 큰 것 같아. 맞아.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에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확인했을 때 되게 편했거든. 아,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가 되게 좋았는데 사람들한테 모두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10명 정도 불러서 너 이상하지 않아?
그거는 별로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섭식 내담자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럼 대체 누가 너를 날씬하지 않게 이상하게 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가족들은 다 괜찮대. 친구들은 다 괜찮대. 그럼 누가 안 괜찮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 길 가는 사람. 길 가는 오르는 사람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도 없고 별로 내가 연애를 정말 이런 생각이 해보자. 만약에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모든 지구인들을 다 모아놨어. 그리고 다 확인해줬어. 그럼 얘 만족할까? 아니, 우주인 생각할까? 맞아. 진짜 그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저도 그래서 사행거증 집단에서 되게 많이 확인을 시켰는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라거나 저 사람들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공포증이 심하면 집단이 어렵다. 그래서 얄름이 그랬잖아요. 대인관계 기술이 좀 있어야. 그래서 대인관계도 빈익빈 부익부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잘 됐지 뭐.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추세가 사회공포증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사회로 집에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오지 않아도. 맞아. 한편 다행이지. 자,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네. 그래. 저 할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하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뭐 산후 우울증 이제 뭐 아내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겠다 싶었는데 이 책 통해서 되게 좀 더 와닿았던 게 이제 책에 보면은 산후 우울증의 대부분의 사례를 역할 변화로 개념화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얘기. 그래서 역할 변화에는 새로운 양육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책임감을 다루고 그렇게 이제 정리한 거 보니까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서 직장 생활의 변화도 또 가정에서의 변화도 여러 가지 어떤 역할 변화들이 정말 이런 IPT 관점에서 보니까 더 분명하게 좀 보이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공포증에 있어서 이 책에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역할 불안정성. 그래서 관계기술 부족보다는 조금 더 미묘한 대인관계적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 말도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또 대인관계적 민감성. 그래서 네가 뭔가 사회기술이 부족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대인관계에서 더 예민해 라는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이 한편으로는 그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상담은 이런 언어적인 표현, 언어적인 거랑 구조화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좀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분 하시죠. 저는 이 HIV 양성 내담자 얘기가 좀 흥미로웠는데 사실 그러니까 HIV도 사실 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도 어떤 불명예를 준다든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 우울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도 사실은 그 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대인관계적으로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라든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게 또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례 두 개 다 약간 좀 완벽적인 자기에 대한 이상적인 어떤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편감?
저는 이렇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사람들이 없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떠는 모습이면 안 되고 엄청 말을 잘해야 되고 처음부터 그리고 그 섭식 사례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나쁜 건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그게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기에 이렇게 꽂혀 있어서 이제 스스로를 좀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사회 공포증이긴 한데 이 사람 앞에 있는 뭔가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 우리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이제 시선들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담을 좀 해야 될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최은하 선생님의 통찰에 감명 받았어요. 지금 아니면 아까? 아까? 끝. 그게 뭐예요? 그게 뭐긴 제일 웃기지. 저는 사실 할 얘기 별로 없는데 책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는 없고 너 빨리 은혜 얘기 감명 받았다 그래. 네, 저도 진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고 사실 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읽었고 생각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내담자한테만 다시 연락해보는 걸로. 해봤는데 연락처가 바뀌었어? 네, 그러니까 없는 번호로 하니까 그럼 직장 안 다니는 거야 걔. 마음이 좀 막 이메일로 연락해보세요. 언젠데? 2년 전 그거 오래되지 않아. 얼마나 만났어요? 3년 됐어. 얼마나?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봤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는 또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맞아. 있어. 그래서 살려. 애명님은 오늘 어떠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애가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음. 생각을 얘기했나? 저도 입이 짧았고 저희 신랑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크게 먹지. 저도 지금 잘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시어머님이 뭐 아가씨네 딸이 엄청 한식을 잘 먹어요. 그런 거만 비교를 할 때 좀 내가 좀 그랬나? 뭐 이런 뭐 이유식을 잘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랬나? 뭐 이렇게 그런 죄책감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만 먹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냥 먹는 거 먹이면 된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위로를 받다가도 너무 똑같은 거만 먹이나? 근데 또 새로운 걸 해줘도 안 먹으니까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죄책감이 좀 드는 거 그런 거 생각했었고 불안장애 하니까 나는 언제 불안하지 하니까 저는 전화하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전화하는 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화하는 게 너무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좀 그렇고 나 공감하는 거야. 전화하는 거? 요새 되게 많아요, 전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 나아진 거지 옛날에 심했어요. 요새 되게 많아. 20대, 10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카톡이 편하고. 아니 뭐 주문하는 거 말고? 주문하는 거 말고 친한 사이에서도 전화하는 건 되게 좀 그렇고 그래서 더 연락을 못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얘 좀 연락을 좀 뜸하게 하네 요새 이러면서도 전화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힘들었던 게 이제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막 억지로 친구도 부담스러운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결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전화. 집단에서 얘기해 보시고 네. 집단에서 한번 집단원들한테 전화 그냥 물어? 뭐라고? 아니 그냥 얘기해.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야, 여기가 집단원이거든. 그러니까 괜찮냐고 본인한테 전화해도 괜찮아.
아니 본인도 지금 전화하는 거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 받는 건 안 힘든 거지. 듣다 보니까 아니 듣다 보니까 저는 친구랑 통화하는 거는 어려워하진 않고 어떤 뭘 알아볼 때 아. 전화 안 하고 인터넷으로 최대한 인터넷 그래? 전화. 나는 그 물어보는 게 겁이 나서 아니면 원래 대본 그래서 좀 뭘 물어봐야 돼? 지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무조건 전화하죠. 나는 무조건 전화. 무조건 어머니들은 무조건 전화. 아니, 그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안 쳐요. 아이고, 뭐 이렇게 설명 안, 그런 거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세대 차이도 있고. 아니 어떻게 집단에서 얘기해보고 전화해보는 거? 네네. 그 집단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전화 안 할까요? 그럼. 저 물어볼게요. 자, 다 하셨죠? 저희 드디어 다음 주 마지막. 아유. 다음 책 뭐예요? 다음 주 그 저기 다음 주에 홍차 선생님 안 할 거예요. 아니 뭐예요? 늦게 온 사람 뺄 거거든. 나 이제 안 느껴왔잖아. 그래? 다음 주에 못 정했어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후보가 몇 개 있어? 네. 일단 그 컴버그로 할지 아니면 그 프로이트와 용편지로 할지. 아 그거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근데 그거는 또 발제하기가 그냥 편지만 좀 있어요. 자 어쨌든 관계 중심 치료 오늘 7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재미없더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